아니, 그냥 소소하실 거예요? 네, 너무 좋네. 그렇게 하시죠. 알았어요. 역시 소소한 것이다. 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김종길, 우리 기자님이 레디 스타트 할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은 숨 2번 쉬시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은 김세일이고요. 이름 뜻이 인간센자 일어나 기자입니다. 어릴 때는 그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는데 살아오면서 뭔가 나한테 어떤 메시지가 좀 있구나 하는 게 느낀 것 같아요. 저의 가장 큰 경험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의식인데요. 생각하는 캄보디아에서 유명한 계기로 12년 6개월 정도 살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세계 어느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 원인을 파악해가지고 제가 지금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풀어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행복의 포인트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왜 월드컵 응원할 때 전 국민이 같이 짝짝짝짝짝 하잖아요. 대한민국 이런 거. 근데 그분들은 그게 있어요. 자기 삶을 살아가는데 전 국민이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 동기를 끌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춤과 노래를 전 국민이 동시에 할 수 있는 춤이 패턴이고 전 국민이 동시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몰랐는데 결혼식이나 이런 데 가서 내가 깜짝 놀란 게 30명, 50명이 똑같은 춤 패턴을 그냥 이렇게 강강수를 돌듯이 이렇게 돌거든요. 근데 누구도 춤을 거절하지 않고 모두가 나왔어요. 근데 그걸 처음에 보면 그냥 물결이 흐르는 것 같다는 느낌. 저게 춤인가? 너무 단순하고 네 박자 춤이에요. 그리고 네 박자 노래예요. 그래서 모든 가족이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춤과 노래를 즐길 수 있는 민족이 캄보디아입니다. 근데 나는 그래서 캄보디아가 있으면 베트남도 그럴 거고 라오스도 그럴 거다 하고 유심히 봤는데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그런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 완성된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캄보디아였다는 걸 생각하고 저는 한국에 올 때 내가 만약에 그런 능력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꼭 이걸 어떻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은 내가 한번 해보고 싶다는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설프게 내가 자꾸 이렇게 춤하고 이렇게 노래를 수유를 해보려는 게 어떤 식으로 이걸 개발을 해야지 우리 가족들이 5살짜리 꼬마도 추고 60, 70 넘은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같이 출 수 있는 춤이 만들어낼까. 근데 그게 한 가지가 아니라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약간씩 틀려요. 근데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전국민 춤에서 손만 이렇게 모양을 약간씩 바꿔주는데 너무 행복해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밥 먹으면서도 같이 일어나서 추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뭐 술 먹어서 추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은 술을 많이 안 먹어요. 더운 나라라 그런지 몰라서. 그래서 저는 제가 앞으로 어떤 기회가 생긴다 그러면 내게 어떤 누군가가 능력을 허락한다면 그런 부분을 우리나라에 꼭 중요시 저는 옛날에는 그런 문화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서 자꾸 강강수월이라는 그 단어가 떠오르는 게 이 원형으로 돌면서 춘다는 게 계속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출 수 있는 패턴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진짜 1시간, 2시간 결혼식장 뭐 하루 종일 거의 반나절을 추더라도 피곤해하지 않고 앉아서 밥 먹다가 나와서 추고 밥 먹다가 또 얘기하고 그 문화를 처음에 갔던 분들은 야, 저 사람들 결혼식 가서 뭘로 가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꾸 접하다 보면 이게 문화의 정석이고 행복의 정석이라는 걸 느껴요. 그래서 나는 항상 좀 이렇게 나에게 그런 걸 리드하고 만들 수 있는 기회, 또 내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한국에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동기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축제가 있다고 그래서 가도 같이 모여 어떤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냥 보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아까 인터뷰할 때도 행복한 순간이 뭐였느냐. 그러니까 거기는 특별히 디스코장에 갈 필요를 못 느껴요. 왜냐하면 결혼식 가서 한 달에 예를 들어 결혼식장 한 4-5번만 간다 그러면 한 5년 지나면 그 동네 사람 다 알고 같이 놀고 즐기고 그리고 이제 얘기하고 먹고 이러니까 어떤 인간의 욕구가 실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가난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세계로 나가서 사람들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그 해골 문화나 이런 걸 잠깐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건 어떤 베트남하고 미국하고 전쟁 와중에 북한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인간적인 그 자존감을 잃어버렸을 때 어떤 문화를 우리가 잠깐 외국에서 봤던 어떤 그 역사가 한 10년 정도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본질을 보면은 우리하고 우리나라하고 연관된 어떤 그 즐기는 문화가 굉장히 비슷하고, 그다음에 각설이춤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즐길 수 있는 어떤 노래가 있고, 가난해도 그 만들 수 있는 어떤 힘들이 항상 보면 어려운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어떤 패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는 남의 집 걸 갖다가 먹어도 그 사람들이 그냥 먹고 넘겨주는 옛날에 어떤 각설이었던 그런 개념들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는 경제적인 어떤 그런 것 떠나서 문화적인 어떤 그 르네상스를 한번 갖고 볼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질문? 제가 질문이 있어요. 그 문화적인 르네상스를 여기 삼례복지관에서 우선 첫 스타트로 펼쳐보시면 어쩔까? 저희 네. 그래서 저도 여기 그 라인 댄스나 네. 이런 거를 유심히 자꾸 보기는 하는데, 라인 댄스 서울에 그 친척들 라인 댄스 이게 이제 살짝 우리나라 가는데 가보니까 그 패턴을 계속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바꾸면 그걸 따라가지 말고, 그러지 말고 한 6-5개 그 패턴을 계속 돌려서 어렵지 않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가서 댄스 추라 그러면 남하고 틀리게 춰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은 같은 똑같은 춤을 추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추면 어떻게 보면 군무처럼 추는데, 그게 너무 자연스럽게 즐기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춤이나 이런 노래에 약간 소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의 협조를 받아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거 내가 느꼈던 거를 전달해서라도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우리가 역사적으로 피폐한 삶을 격렬한 경쟁에서 살다 보니까 지금 보면은 이웃들이나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살짝 뭐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안 가르쳐 주려고 그러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리고 남들 좀 잘 되면 시기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도와주면서 같이 즐기면서 그 느낌이 진짜로 남는 거는 거기를 떠나면서 남는 거는 그 사람들하고의 그 어떤 가볍게 춤추고 같이 놀면서 그 이제 결혼식 가서 진짜로 그냥 약속 배려으로 축하해 주는 게 아니고 본인이 즐기는 어떤 결혼식을 가가지고 즐기다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최소한 뭐 100%라도 알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는 버스를 타면은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누구나가 돼야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문화가 몸에 배 있어가지고 누가 말을 못드려도 거부감 없이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은 오해 살기 쉽고, 그래서 나는 이제 코로나가 우리에게 남긴 유산 중에 나는 뭐를 생각하는가, 이 주먹을 할 수 있잖아. 모르는 사람들한테 손잡고 이러는 게 어려우니까 최소한의 음악을 표시하는 그 주먹학습을 나는 그거라도 건져야지 코로나의 아픔을 잃은 것만큼 뭔가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일부러 자꾸 주먹학습을 하는 이유가 그런 문화를 우리나라에 뭔가 남겨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소통 관계, 옛날에 저는 강원도 출신, 옛날에 소통 가면 모르는 사람한테 누가 나가 다시 인사를 했는데 서울 와서 이렇게 하면은 그 꼴이 이렇게 잠깐 저렇게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이 되는 거예요. 가슴 아파요. 촬영팀에서 원장님하고 같이 생활한 지 한 6개월 되는데 전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소망과 꿈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저도 숙소에서 우리 교육을 하고자 하는데 적극 돕겠습니다.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럼 지금 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자, 노래도 한번 이 기회를 빌어서 자, 이제는 노래 무슨 노래 하실 건가? 자, 거기 있다 보니까 네. 사람들하고 어울리니까 저절로 춤을 나는 군대에서 이제 그 훈련 받을 때 치고 그 휴식 시간에 초 이런 거 무조건 30분 이런 거밖에 몰랐는데
거기 가서 자연스럽게 추다 보니까 한국 사람은 무조건 춤잘 추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걔네들이 못 추는 춤인데 걔네들도 1시간, 2시간 즐기는 걸 보거든요. 근데 그래도 잘 추는 춤인데도 불구하고 못 즐기는 거야. 조금 이렇게 못 추는 것 같으니까 뭐 비슷하게 멋있게 환상적으로 추지 않으면 자기가 못 춘다고 생각을 하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진짜 간단해. 이 네 박자를 그냥 이것만 가지고 돌고 우리 보면 저게 춤이야 이러는데 근데 그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추면서 즐기면 진짜 이게 환상적이에요. 군무 같은 그래서 난 강강수월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슴속에 다시 새기는 날이 꼭 올 거라고 믿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똑같은 꿈을 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지금 이 시간이요. 네. 지금 이 순간에, 시간, 이 시간이란 무엇인가? 아, 이 시간. 사실은 모든 시간이 본인이 꿈꾸는 것만큼 아름답게 기억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게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 꿈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순간이 지나고 나면 아름답게 기억될 텐데 만약에 꿈을 잃어버리는 순간이면 지나고 나서 보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되죠. 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고 더 멋지게 그리고 좀 더 가치 있는 무엇에 그러니까 어떤 욕심에 의한 그런 것들은 지나고 나서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남한테 멋지게 베풀고 멋지게 놀아주고 멋지게 기억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남도록 항상 꿈꾸기를 멈추지 않는 그게 삶이에요. 그래서 저는 누가 얼마나 살 거냐 그러면 꼭 200살을 어떤 분들은 그렇게 살을 모아야 저는 그 시간이 필요하고 내가 할 게 너무 많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200살 살고 싶다. 같이 욕심을 내주시길. 자, 오늘 인터뷰는 이런 거라 여기 얘기하면 저도 잠 못 자시고 바로 주시면 안 돼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래